안녕하십니까. 물리 1 마지막 수능 16번 문제입니다. 6면 문제인데요. 바로 직전에 풀었던 문제와 거의 동일한데 형식만 다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잘 보겠습니다. 자, 직선도선, 무한한 직선도선 3개가 있죠. 무한한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자, 이걸 써먹을 거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x가 0인 지점에서 d인 곳에 있고 3d인 곳에 있고, 그리고 여기 잠깐 요 거리를 그러니까 알파로 놓을게요. 알파. 이렇게 있는데 전류는 BA 전류 방향만 정해졌고 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1번과 2번에 힌트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보세요. X축상의 P점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제로이다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서 세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세 개의 자기장을 다 합하면 제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근거로 하나하나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P점에서 자, 요거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직선도선이 위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손을 잡았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요렇게 잡죠. 그러면은 이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왼쪽은 직선에서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위로 크기는 대략 이렇게 했다 치고 위로 올라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A에 의한 자기장과 BC에 의한 자기장을 여기다 그려 넣을 건데, 먼저 A에서 여기서 위로 가는 경우가 있고 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C도 위로 갈 수 있고 밑으로 갈 수가 있어요. 먼저 위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위로 간다면 여기에 A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A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될 겁니다. 직선인데 요렇게 잡으면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X를 표시할게요. X를 표시해 가지고 크기를 대략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먼저 위로 올라갈 때 여기도 위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갔으니까 역시 IC가 전류의 방향을 엄지로 하고 감았을 때 왼쪽 요 P점에는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까요? 역시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뭐 작게 그려도 됩니다. 뭐 작게 크기가 작고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총 경우의 수가 위로일 때 위로, 위로일 때 아래로, 아래로일 때 위로, 아래로일 때 아래로, 총 4가지 경우인데 그 4가지 경우의 수 중에 첫 번째인 이 2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 경우 요거. 그런데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들어가는 거 하나, 나오는 거 2개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크기 조절만 된다면 들어가는 거의 면적과 나오는 면적을 다 합한다면은 제로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 상태로 크기만 조절된다면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조절해서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4가지 경우 중에 지금 위로 가고 위로 가는 경우가 맞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 x의 면적을 크게 한다면은 들어가는 게 요 정도 면적이고 나오는 게 요 2개 면적을 합한다면 이때의 자기장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맞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IA는 위로, IC는 위로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힌트에 의해서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전류의 크기 비교한다는 거죠. 보세요. IA가 IB 더하기 IC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제로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요 들어가는 크기랑 요거 2개 합한 크기랑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들어가는 것은 자기장이 BA고 요 나오는 거는
나오는 거는 요 자기장이 BB, 요 나오는 것은 BC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생각할 수 있죠? 요 두 개의 크기를 합한 값이 요 들어가는 거랑 값이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기장의 크기만 봤을 때, 자,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를 감안한다면 이 면적 하나는 요 두 개의 면적 두 개를 더한 거는 같기 때문에 이 BA는 자기장의 크기는 BC와 BB 플러스 BC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P점에서 자기장 BP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 지점에서 제로가 된다는 것은 요 B와 C의 자기장의 합이 A랑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요 비례상수가 있으면 등호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값을 그대로 더하더라도 비례상수를 나눠주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더해서 더한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R분의 I를 적용해 볼까요? 지금 A에 대해서 A가 여기 있고 R은 여기에서 이 P점까지니까 D밖에 거리가 없죠. 그러면 여기는 D분의 IA가 되는 거고요. 자, B는 어떻게 돼요? B는 여기서부터 여기 D가 되죠. 여기도 D 거리 D예요. 그러면 D분의 IB가 되는 거고 플러스죠. BC를 알아볼게요. BC는 거리가 D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면은 D 플러스 알파, 또 알파가 아까 전 문제도 나왔고 여기서 IC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학적 테크닉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조건을 다 같게 만들려면 요거는 지금 등호인데 이 상태에서 등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류의 세기만 비교하고 싶다면은 요 분자를 똑같게 만들면은 전류의 세기를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게 만들려면 요 알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알파를 제로로 가깝게 한다. 그러면은 이 IC를 요 3D에 가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지점에서 자기장인데 거리가 알파를 0으로 만들려면은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요 전체 값은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D분의 IA 그리고 D분의 IB 플러스 D분의 IC인데, 자, 이거가 아까 전체적으로 얘가 커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D니까 처음에는 같았지만 얘가 커졌기 때문에 요 두 개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값이 커졌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식이 변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요 분모를 제로로 얘가 이쪽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이게 제로가 되고 분모가 DD고 같으니까, 그러면 요 전체 값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전체 값이 커지니까 등호에서 얘 값이 커지면은 전체적으로 부등호가 이렇게 되고, 자, D는 어떻게 돼요? 약분되고, 그러면 IA는 IB 플러스 IC가 돼서 두 개의 전류가 합한 것은 하나의 A보다는 더 크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거, 이게 비례식이잖아요. 여기에 상수 K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원래는 상수 K가 있으면 등호가 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이유는 KKK라는 등호가 비례상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약분했다고 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거라고 참고로 말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보세요. 자, 원에서 세 도선이 전류의 방향,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원점 5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볼 거예요. 근데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전과 후, 그러면은 C에 흐르는 전류를 바꾸기 전과 후일 때 각각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O 지점에서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이 O 지점에 대해서 일단 전류 IA가 만드는 자기장 BA를 알아볼게요. 자, 오른쪽이니까 올라가면서 왼쪽이니까 오른쪽, 이 전선의 오른쪽은 들어가고 이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의 크기고 요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참고로 얘는
아까 요거 BA가 어느 거죠? 요거죠. 그러면 이 정도 크기로 우리가 그렸으니까 얘도 한 이 정도 크기로 그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같기 때문에 전류는 그대로라서 더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얘가 BA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 크기는 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볼게요. 이번에는 뭐죠? BB입니다. 자, BB인데 BB는 아까 여기서 형성한 자기장이 요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 D 거리에서는 요 정도의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가 3D로 걸어지면은 3분의 1로 거리가 줄어들었죠. 여기 보세요. 거리가 3분의 1로 줄어들면 크기도 3분의 1로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거리가 3배 멀어지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형성한 자기장은 요건데 3배 멀어졌기 때문에 이 면적의 3분의 1만 작게 그리고 3분의 1 작게 그리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BB가 되는 겁니다. 아, BA와 BB는 모두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C 방향입니다. 자, C 방향에서도 어떻게 되나요? C 방향은 보세요. 여기에서 형성한 C는 요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형성한 자기장 크기가 여기인데 지금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보면 거의 2배 차이예요. 그러면은 이 거리는 전류는 그대로인데 거리가 2배 멀어졌기 때문에 이 면적에 또다시 절반 크기로 해서 점을 찍어줘 나오는 방향으로 점을 찍어주면은 얘가 BC에 의한 자기장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세 개 합치면 어떻게 돼요? 세 개 합치면은 나오는 방향의 그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전은 이 크기고 만약에 바꾼 후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전류의 방향을 요 밑으로 바꿔버리면 요 자기장 CBA 중 뭐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죠? C니까 얘가 되지 않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합한 면적을 보세요.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 중에 나오는 게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더라도 요 전체적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도 전체적으로 합쳐도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요 차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효과가 없이 항상 나오는 방향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C가 바뀌든 안 바뀌든 전류의 방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요 전체에는 방향에는 미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전과 후가 같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리와 크기를 상상할 때 1번, 2번의 힌트를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B는 이렇게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이거 갖고 힌트를 주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좋을 겁니다. 비슷한 문제를 또 한 번 더 풀어본다면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안녕!